네, 안녕하세요. FC 팬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종류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라면 대한민국의 월드컵 성적이 어떻게 될지 토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이종류 감독이 광주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죠. 제가 이종류 감독이 경기 중에 선수들한테 지시를 할 때마다 웬만한 프로 선수들보다 승부욕과 열정이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화를 내는 거 보면 웬만한 빅클럽에서 감독을 해도 팀 내부 분열은 절대 안 생기겠더라고요. 하지만 K리그에서 감독을 하는 거랑 대표팀 감독을 하는 건 전혀 달라서 이종류 감독이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계 무대입니다. 대표팀 감독은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종류 감독이 K리그에서 인정을 받고 수원 삼성으로 가면서 K리그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감독이 됐지만, K리그에서 평가를 받는 거랑 세계에서 평가를 받는 건 또 다른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닌 전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광주FC에서는 전술적으로 팀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부담이 없었을 텐데 대표팀 감독을 하면 할 수 있는 경기가 최대 2경기밖에 안 돼서 전술적으로 팀을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팀에서 시간이 없다는 건 다른 대표팀 감독들도 똑같아서 시간이 없다 이런 건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종류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튼, 아스날, 맨시티 경기를 보고 나서 그대로 선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축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러면 선수들도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종류 감독의 전술이 월드컵에서 유럽 팀들 상대로 통할까,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제가 광주FC 경기를 하이라이트로만 봤지만 팀 K리그 대 뉴캐슬 경기에서 팀 K리그 선수들이 경기하는 게 재밌다,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이종류 감독의 전술이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을 상대로 통하면 월드컵에서 유럽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골 뭐 어쩌라고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종류 감독은 이기고 있을 때도 화를 내는 감독이라고 했는데, 특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광주FC 대 요코하마 경기에서 광주가 7대3으로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근데 이종류 감독을 보면 득점 이후 환호하는 모습을 빼고는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중계진도 7골을 넣은 감독이 웃지 않고 계속 정색하니까 이종류 감독의 열정이 웃더라고요. 제가 이종류 감독이 왜 웃지 않았는지 너무 궁금해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그 경기가 후반 62분까지는 펠레스코였다가 이종류 감독의 교체 용병술로 4골을 넣긴 했지만, 그래도 7골을 넣어도 5골을 먹었거나 6골을 먹었으면 정색하는 게 당연한데, 3골을 먹은 거는 어떻게 보면 7골을 넣게 되면 선수들이 약간 편안하게 경기를 하게 돼서 실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종류 감독이 정색을 했던 이유가 3골을 먹은 게 화가 났대요. 제 생각에는 이종류 감독이 8골을 넣든 9골을 넣든 경기력과 결과 모든 면이 완벽하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대표팀 경기에서 이런 결과에 이런 반응을 했다면, 선수들이 경기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너무 냉정하고 웃지 않고 이러면은 선수들한테도 너무 좋지 않은 게, 대표팀은 소집 기간이 짧아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수들도 국가를 위해 뛰는 선수들이어서 경기가 끝난 뒤에도 선수들 경기력의 단점만 계속 말하면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종류 감독이 선수들 칭찬을 안 한다 이건 아닌데, 광주FC가 요코하마 상대로 대승 이후에 이종류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들한테 처음에는 잘했다고 했지만 85분부터 점수 차이가 크니까 선수들 집중력이 떨어진 거에 화를 냈는데, 칭찬보다 화를 더 많이 내서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냥 경기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부분은 짧고 굵게 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감독이라는 게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성적 내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종류 감독의 베스트 11입니다. 이종류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된다면 베스트 11에 어떤 선수를 쓸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선 포메이션은 4-4-2로 하셨고, 골키퍼부터 말하면 광주의 김경민, 다음 수비로 가면 왼쪽 풀백의 이명재, 센터백에는 홍정호, 김민재, 오른쪽 풀백의 서령우, 다음 미드필드로 가면 왼쪽 측면에 황희찬, 중앙 미드필더의 이재성, 정호연, 오른쪽 측면에는 남태희, 마지막 투톱에는 손흥민, 이강인, 이렇게 베스트 11을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눈여겨볼 점이 광주FC에서 이종류 감독이 지도를 하던 선수 2명을 포함시켰어요. 제가 볼 땐 정호연 선수는 충분히 대표팀에 올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골키퍼는 조현우, 김승규, 이 두 선수 다 좋아서 어떤 선수가 뛰든 이상하지 않다고 보는데, 김경민 선수를 쓴다는 건 인맥이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김경민 선수가 발밑이 좋은 골키퍼여서 후방에서 빌드업으로 전개를 하는 이종류 감독한테 필요하고, 나름 김경민 선수도 대표팀에 발탁이 됐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남태희 선수는 나이가 좀 있지만 제주 SK에서 활약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손흥민과 이강인 투톱인데, 손흥민 선수가 톱에서 뛰는 건 좋지만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톱으로 뛰었다가 크게 실패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이종류 감독은 마요르카에서 뛸 때 톱으로 많이 뛰었고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공격지에는 이강인 선수를 하프 스페이스에 풀어주고 수비할 때는 4-4-2로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이종류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된다 하면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광주에서는 이름값 없는 선수들로 그 정도 성적을 낸 거면 대표팀에는 세계적인 선수도 많이 있고 이종류 감독이 축구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니까 월드컵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류 감독이 전북현대, FC서울, 울산현대 이런 K리그의 빅클럽 감독이 되면 성적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아무튼 이종류 감독이 지금 수원 삼성에서 부담감, 압박감 너무나 심할 것 같은데 성적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서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심으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